자, 여러분, 저 고정훈 쌤입니다. 자, 어저께 이제 지방직 시험이 있었는데요. 법원직하고 지방직이 같이 치러졌는데 법원직은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 2017년, 18년처럼 어렵게 나온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 어렵게 문제를 냈습니다. 특히 현대사에서 6문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지방직은 어땠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총평 영상 간단하게 좀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은데 국가직보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조금 더 어려웠을 겁니다. 왜? 요 16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직에도 이렇게 60%대 정답률이 가채점 결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에는 이런 문제 없었죠. 자, 이번에 사실 만점 못 받은 사람들은 16번 때문에 이제 소위 이제 불의의 일탈을 맞은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네 문제가 이제 90점, 95점 만점을 가른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저께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15분 정도 지나서 그 총평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한 12시간 정도 지난 통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채점 서비스에 참여한 사람만 한 2, 3천 명 되니까 비교적 정확한 통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올해 시험을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꽉 찬 자, 요거 지금 법원직입니다. 이거 타자들이 치기가 어렵겠죠. 이걸 출제한 사람도 보통이 아니고요. 아마 이제 법원직 수험생들은 아마 이제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또 벗어난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진짜 꽉 차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아마 되게 힘들어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거 누구나가 칠 수 있는 요건 뭐겠습니까? 올해 국가직입니다. 올해 국가직은 95점 만점을 못 받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이번 지방직입니다. 요게 이번 지방직. 이번 지방직은 무난했어요. 타자 입장에서 충분히 칠만합니다. 칠만한데 약간 좀 구석진 대로 몸쪽 안쪽으로 약간 예를 들어 커브가 좀 들어왔다고 할까.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제대로 치지 못한 사람도 좀 있었을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직보다는 그래도 변별력이 좀 있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그 전근대 쪽에서 이제 앞면 뒷면 있는데 앞면이 1번부터 11번까지가 이제 전근대사입니다. 요렇게 이제 근데 여기는 이 11문제 중에서 요 11문제면 사실 평소보다 한 문제 적게 나온 거거든요. 11문제 중에서 제일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여기는 이황 문제입니다. 근데 이황 문제조차도 정답률이 72%야. 사실 정답률이 72%면 이 정도면 이제 난이도 중짜리 문제는 맞아요. 난이도 중짜리 문제는 맞는데 이거 틀린 사람들은 고득점 쉽지 않겠죠. 자, 근데 문제는 요 뒷면이에요. 뒷면에 이렇게 9문제가 있어요. 9문제가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네 문제가 요게 이제 그 정답률이 낮은 아까 그 오답률 상위 네 문제 있죠. 여기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개화기. 요 개화기가 이렇게 평상시에 보통 한 3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보통 이제 여기서 2문제 나오고 여기서 3, 3, 2로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개화기 문제가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3문제 나왔고 평소대로 나왔습니다. 현대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나왔는데 보통 2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국가직도 1문제 나왔는데 이번 지방직도 1문제 나온 것 같아요. 또 법원직은 또 현대사가 무려 6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기타 주제. 제가 기타 주제로 분류하는 게 뭔지 알죠?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역사 속의 지역. 알겠죠? 그 다음에 궁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제가 이제 기타 주제로 분류를 하는데
기타 주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1번부터 20번까지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정답률이 오답률이 조금 높은 문제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정답률 80몇 프로, 90몇 프로 나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가 요게 신석기 문제인데 뭐 정답률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실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요게 이제 부여가 이제 부여의 정치 구조죠. 연맹왕국인데 왕권이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 4번 중에서 자료에서 부여 뽑아주고 나서 1, 2, 3, 4번에서 이제 부여를 쫙 짓게 하면 되는데 쉽게 2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삼로 있죠, 삼로. 이 삼로라고 하는 군장, 읍군 삼로. 이 삼로라고 하는 군장은 이제 옥저나 동해. 자, 여기서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요거 동해입니다, 동해. 동해 사람들은, 식구가 병들어 죽으면 이제 살던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고 살았다. 요거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 그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동그라미 4번도 이게 동해죠. 동해가 되겠습니다. 자, 체카 풍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이제 발해 문제죠. 발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예는 발해의 두 번째 임금이 무왕 말하는 거죠. 대무예. 자, 그래서 이제 무왕의 국서인데 이거는 사실 뭐 무왕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쉽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집사부 시중 요건 이제 3번은 요건 신라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발해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 고른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다음 이제 4번 문제는 법흥학 문제죠. 뭐 2차돈 나왔으니까. 자,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2차돈 순교사라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쉽게 법흥왕을 고르라는 건데 전부 법흥왕이 맞는데 동그라미 4번은 이제 법흥왕 아버지죠.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 5번 문제가 이제 고구려의 발전인데 글쎄 눈팅을 하다 보니까 이걸 틀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태학을 설립한 건 소수리망 때. 평양천도는 장수왕 집권 초기죠. 요 사이에 들어갈 걸 고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은 어떻습니까? 평양천도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동옥절을 정벌했다. 요거 2세기 초에 태조왕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현의 침입으로 도성이 함락되었다. 요건 이제 소수리망 아버지 고국원왕 때 이야기죠. 뭐 정답될 건 3번밖에 없습니다. 3번이 이제 광개토왕의 정복활동이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했으면 5번 같은 문제를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사를 너무 안 하시더라고. 다들 이제 너무 안 하시더라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이제 고려 태조죠. 사신간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 2, 3, 4번 중에서 전부 이제 자, 태조가 맞는데 동그라미 3번에 수도인 개경을 황도, 제2수도인 서경을 서도라고 칭했다. 요건 이제 4대 황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 항상 잘 나오는 고려의 대외 관계입니다. 자, 요 서희와 소순영의 담판이 요게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때 이야기죠. 거란의 1차 침입 때 이야기니까 자, 당연히 가죠. 거란의 3차 침입이 기주대첩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도 아니 우리 심지어 외국인들도 웬만하면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한글 창제가 세종의 업적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1, 2, 3, 4번 중에서 세종 고르라는 소리죠. 자, 세종 때 윤리서인 삼강행실도, 농서는 농사직설, 의서는 향약집성방, 역법서는 칠정산. 그렇죠? 세종의 위대한 편찬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는 요 진울 문제죠.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수선사, 도노점수, 이런 강력한 힌트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진울이 되겠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이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천태종을 창시했다. 의천이죠. 동그라미 2번에 임재종을 도입했다. 고려 말에 공민왕 때 승려 보우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도 역시 의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요 영조 문제죠. 자, 탕평비를 세웠다. 성균관 반수교에다가 탕평비를 세웠다. 영조죠. 쉽게 정답 1번 똑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11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 요 11번 문제가 이게 자, 정답률이 이게 71%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71%면 이것도 약간 변별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힌트는 어디 있습니까? 성악 10도가 힌트죠. 성악 10도. 여러분 성악 10도가 나왔으면 누굽니까? 성악 지변은 성악 10도는 이황. 그렇죠? 이게 뭐 문제가 될 게 있나요? 1, 2, 3, 4번 중에서 이황고로란 소리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누굽니까? 한전론이니까 뭐 이익이나 박지원, 연암 박지원이 한전론을 제기했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요 사람 누굽니까? 기호학파의 학문적 시조가 되는 이 사람은 바로 이황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영남학파의 학문적 시조가 되는 사람이 바로 태기 이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정답률이 71%다. 이건 뭐 공부를 통째로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 문제. 한일 신협약. 이거 정답률 62%입니다. 아니, 이 탐구 자료는 진짜 절대 사료 중에 절대 사료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기본서, 우리 서브노트 있고요. 제가 절대 사료 할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뭐 모의고사에도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우리 800제에도 이 사료 한 3번쯤 등장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한일 신협약이니까 사실 이거 한일 신협약인지 몰라도 됩니다. 1, 2, 3, 4번 중에서 제일 빠른 놈 고르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고종의 강제퇴위는 이 한일 신협약 체결의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한일 신협약 체결에 의해서 육군 일대대를 존치하고 나머지 군대를 해산시킨다. 군대 해산 조치가 이루어진 거 맞죠? 동그라미 3번에 안중근 의거 1909년 10월이죠. 그 다음에 남한대토벌 1909년이죠. 자, 이 문제가 정답률이 62%다.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공부를 안 하신 거죠. 전혀 공부를 안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8번 문제. 자, 요 18번 문제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기 정답률이 71%가 나왔습니다. 정답률이 71%가 나왔습니다. 이 사료도 엄청 유명한 사료죠. 진짜 절대 사료 중에 절대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강화도 조약에 딸린 건 조일무역규칙이라고 하고, 이 조일무역규칙은 뭐라고? 조선국 지정의 항구를 드나드는 일본국 소속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항세, 무관세죠. 요게 8년 만에 개정된 게 바로 뭐라고? 이게 조일통상장정이 되겠습니다.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은요, 내용도 알아야 되고 연도도 알아야 됩니다. 몇 년이라고? 1883년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기는 관세가 있어 없어? 있어요. 조일무역규칙은 무관세인데 얘는 관세가 있습니다. 협정관세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최애국대우. 여러분, 강화도조약과 강화도조약에 딸린 부속조약에는 최애국대우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수교조약을 맺을 때
자, 최국대우를 명기한 게 그게 최초라고. 그러면 일본과는 맞습니다. 일본과는 이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면서 최국대우를 인정했죠.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문제도 지금 여러분들이 틀린다는 건요, 이 공부 안 하신 거죠. 굉장히 유명한 사료입니다, 이 사료. 37조가 이게 방공령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기본서에 있어요. 우리 서브 노트에 있습니다. 절대 사료 프린트할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4번 문제가 요 김구 문제죠. 자, 근데 요게 이제 김구의 그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뭐 일종의 어떤 자서전. 자, 이 김구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도 김구 같아요. 근데 김구인지 탐구 자료를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아니 기역 김구잖아요. 니은 김구잖아요. 근데 디귿이 누구예요? 김원봉입니다. 리을 누굽니까? 양세봉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아니 기역, 니은이 정답이지 뭐. 이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 14번 문제는 이게 전 사실 살짝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가채점 하신 분들 보니까 정답률이 89%야. 89%란 얘기는 틀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아니, 우리 수험의 세계에서 정답률이 80% 넘었다는 얘기는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걸 되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 문제. 우리는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여러분, 이거 기미독립선언서죠. 사부님 고등학교 때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국어 시간에 이거 못 외우면 줄 빠따 맞았습니다. 당구 큐대로 엄청 맞았습니다.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6당 최남선이 기초했다는 그 유명한 기미독립선언서죠. 이 3.1운동은 작년 지방직에도 냈는데 이번 지방직에도 또 낸 거예요. 요거 정답률 81%. 맞을 사람 다 맞았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의 16번 문제. 문제의 16번 문제. 그 16번 때문에 16번 틀렸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뭐 또 이렇게 후기 보니까 쌤 자투리 특강, 쌤이 수업 시간에 자투리 특강이나 뭐 수업 시간에 뭐 경복궁이 자 굉장히 위대한 문화유산 같지만 이 경복궁은 흥선대원군 때 다시 지은 거라 이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아니라 그랬죠.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창덕궁 후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고분군이 23년에 새로 지정됐죠. 그래서 이미 작년 법원직에 요 가야고분군 문제 냈습니다. 우리 800제에 잘 한번 보세요. 가야편에 잘 보세요. 24년 법원직 문제가 있어요. 23년도에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가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번이 처음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한산성 또 나왔잖아요. 아니 우리 800제 저 뒤에 부록으로 실려있는 그 12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 있나 없나? 이거 남한산성 이거 21년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거 야 이게 정답률 32%가 말이 돼? 정답률 32%가 말이 되냐고. 아니 이거는 있잖아. 우리 800제만 아니 뭐 내가 유네스코 뭐 자투리 특강 내가 들으란 소리도 아니야. 자투리 특강 안 들어도 우리 800제에 딸려있는 그 12문제만 풀어봐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잖아. 야 이거 정답률 32%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 경년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 그랬지. 경년마다. 자 그런데 21년 22년
내리 나오고 지금 23년, 24년 굶었어요. 웬만하면 지금 나올 때 된 거지. 답답할세. 뭐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이 문제가 결국은 킬러 문제였던 거예요. 90점, 95점 만점을 가르는 가장 킬러 문제는 이 문제였던 거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문제. 자, 여러분 17번 문제도 정답률이 조금 낮아요. 요 17번 문제 정답률이 얼마가 나왔냐? 73%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 틀린 사람도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 한국 강복군이죠. 이거 우리 800제 똑같은 문제가, 이 똑같은 사료, 똑같은 문제가 지금 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 800제 한번 보라고. 이게 처음 나온 기출이 아니라고. 계속 나오던 거라고, 이게. 계속 나오던 거라고. 자, 여러분, 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한국 강복군이고, 1, 2, 3, 4번 중에서 한국 강복군이, 자, 여러분, 한국 강복군이 아닌 걸 고르면 되잖아. 이 동그라미 1번은 뭐야? 한국 독립군 지청천부대고, 한중연합작전 할 때 나오잖아.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은 전부 한국 강복군 맞잖아.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뭐가 아닌 것은이라고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 3대1 작짓기를 하면 된다 그랬지. 이게 정답률이 73%야. 이거 공부 안 하신 거죠, 솔직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한미 상호방위조약. 아니, 이거 솔직히 이 문제, 이거 법원직 문제 뺏긴 거 아닙니까? 법원직에 23년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나왔어요. 우리 800제에 당연히 그 문제 실려있죠. 아니 국지사법 기출만 풀어도 완벽하다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많이 푸시는 기출문제 보면 법원직 기출을 빼놓고 실은 문제들이 많더라고. 법원직 국지사법은 사실상 같은 적입니다. 이거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잖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석 달 뒤 1953년 10월에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지. 그렇죠? 자, 여러분 갑니다. 이거 한미 상호방위조약인지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잖아. 1, 2, 3, 4번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놈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베트남 파병은 1965년부터잖아. 64년도부터 비전투병 파병, 65년부터 전투병 파병이 이루어졌잖아. 그럼 박정희 정부잖아. 박정희 정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야, 19번 문제가 이게 이 대한제국 문제인데 이게 정답률이 60%야. 얘 말고는 이 문제가 정답률이 제일 낮아. 사실 이 문제 작년 지방직에 또 나왔죠. 이거 뭐예요? 아니, 지게화문이잖아. 대한 전토지게, 지게 발급 사업이잖아. 대한제국이잖아. 내가 조선하고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라고 했지. 물론 대한제국은 조선의 연장선상이지. 하지만 1897년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 6단원 개화기를 공부할 때는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전에는 그냥 조선국이야. 그 다음에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는 대한국이라고,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고 대한국, 줄여서 대한이라고 한다고. 대한. 알겠지? 아니, 동그라미 2번 뭐야 이거? 제2차 가보개혁이잖아. 제2차 가보개혁이 1895년. 자, 요 1895년 초란 말이야, 이게. 그치? 이때는 조선이란 말이야. 나라 이름이 조선이란 말이야. 그때는 조선정부라고 부르지. 자, 근데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는 뭐야? 그렇죠. 대한정부. 또는 뭡니까? 대한제국 정부라고 부르지. 답답할세.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는 순서 나열 문제인데, 이게 이제 두 차례 양료죠. 사실 이 문제는 정답률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틀릴 리가 없거든. 아니,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무슨 머리 글자 따서 애우고, 뭐 미쳐버리겠습니다. 20번 문제 정답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토탈에서 7문제입니다. 요 4문제 있죠. 요 4문제 중에서도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만점방지용 문제. 그가 이제 이 16번 문제였던 거지. 요 문제였던 거지. 이게 정답률 32%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빼면 요렇게 이제 3문제 정도는 난이도 중과 난이도 상 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난이도 중으로 볼 수 있는 게 요 3문제가 더 있죠. 요 3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석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설마 나오겠어 하고 안 봤던, 이게 좀 약간 좀 부주의하게 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차 하고 이제 일격을 당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요 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는 틀릴 문제가 없다. 틀릴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릴 말씀은 26년도에도 이제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 시험을 칩니다. 한국사 시험을 치는데 제발 정석대로, 그러니까 놀랍고 신비한 공부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보면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걸 진짜 열심히 외운다니까. 정작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소홀해지는 거지. 시험에 안 나올 걸 그냥 열심히 진짜 죽으라고 외운다고. 그러지 말고요. 고등학교 교과서,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무조건 95점 만점 나옵니다. 저는 심지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중학교 교과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2 역사가 세계사예요. 중3 역사가 한국사입니다. 이 중3 내신 시험이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법원직은 몰라도 국가직, 지방직은 95점 만점 찍습니다. 자, 여러분,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시험 잘 쳐가지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취합까지 쭉 이렇게 달려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혹시나 뭐 내년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쉬고, 내년 강의에서 이제 참 만나야 되는데 참 깝깝스럽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자, 여러분, 요걸로 이제 지방직에 대한 자세한, 비교적 저로서는 문제가 평이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꼼꼼하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